네, 이어서 미국 증시를 달군 ETF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언제나 오르는 섹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관련해서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오 기자, 시장이 좀 침체됐긴 한데 이번에는 러시아발 리스크와 관련한 ETF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나라의 충돌로 원자재 시장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오늘의 ETF는 원자재 관련 산업금속 ETF, 티커명 PICK, 픽입니다. 예, 사실 뭐 전쟁 리스크에 원자재가 폭등한다 이렇게는 뭐 단순히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예. 사진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 예.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앵커는 보시기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보다 몇 배나 클 것 같으세요? 뭐 사진으로만 봐도 100배는 넘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러시아 영토는 우리나라보다 무려 170배나 크다고 합니다.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세계 영토 면적 순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2위인 캐나다보다도 거의 2배나 넓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뭐 자원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겠네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이고요. 예. 또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 석탄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이런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러시아 하면 막 춥고 또 땅이 황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는 비옥한 땅도 많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 세계 4위 수준으로 중동에는 식량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자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나라죠. 특히 이번에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비금속 광물 자원인 석회석, 석영, 철광석, 알루미늄 등이 풍부한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공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뭐 지난해부터 전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먼저 철광석은 석 달 동안 2배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톤당 9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는데 지난 11일에는 톤당 149달러까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지난 22일 톤당 3,420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밖에 니켈과 구리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이 자원들이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력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원들이라는 점이 좀 가격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여겨지겠지만 관련 업종에는 뭐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ETF PICK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ETF 픽의 주요 정보 먼저 보시겠습니다. 티커명 PICK의 풀네임은 iShares MSCI 글로벌 메탈스 앤 마이닝 프로듀서스 ETF입니다. 운용사는 블랙락이고요. 2012년 1월에 상장되어서 올해로 10년이 된 상품입니다. 운용 보수는 0.39%, 운용 규모는 13.7억 달러입니다. 예, 오 기자 구성 종목도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보유 종목 상위 기업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유 비중 1위인 기업은 BHP 그룹으로요. 세계 최대 광산 업체로 호주 기업입니다. 리오 틴토는 다국적 광산 자원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영국 기업이고요. 발레 그룹은 브라질의 채광 기업으로 철광석, 니켈, 망간, 구리 등을 채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기업들도 자원 채광과 관련한 업체로 이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5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광산 또 채광 기업들로 구성이 된 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수익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익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ICK의 지난 석 달 동안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변동성이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은 2.54% 상승했고 석 달 동안은 17.7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보유 종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일제히 수혜를 보면서 ETF의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ETF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꽤 높다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물론 리스크를 지금 이렇게 당장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 좀 등락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먼저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원자재의 가격을 밀어올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아직까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과 EU는 추가 제재를 계속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 원자재 공급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등은 친환경 흐름에서도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친환경이라는 건 전기차 산업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친환경 흐름에서 전기차 수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죠.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자재가 알루미늄입니다. 이 배터리 양극재의 집 전체로 쓰이는데요. 구리도 배터리용 음극재 원료고요. 니켈도 수소경제의 핵심 원자재로 꼽힙니다. 이런 점에서 PICK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금속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이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원자재 시장의 클라이맥스다라면서 PICK ETF를 강조했습니다. 이 친환경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으면서 해당 산업 금속들이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도 PICK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들이 아직 산재에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PICK ETF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불안정한 시장인 만큼 ETF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